네, 오늘은 자, 우리가 그냥 지금 배우고 있는 거 말고 좀 더 옛날에 했었던 그 시계 문제 기억날 거예요. 자, 옛날 시계 문제 하면 어땠어요? 시계가 나오면은 애들이 그냥 오랜만에 만난다고 그냥 다 어떻게 풀어요, 선생님?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이랬던 기억이 있을 거야. 그러면은 옛날에 어떤 부분에서 만났는지 한번 그 기억만 다시 살려보면은 그 1-1하고 1-2에서 시계 문제들이 나왔었는데 1-1에서는 1차 방정식 활용 방정식 활용으로 나왔었고 1-2에서는 1단원의 그 이제 각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도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었을 거야. 어쨌든 이때 나와도 쌤이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때 나와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개념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런 거니까 우리가 이 시계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이거를 개념을 익혔잖아. 이거를 응용을 하는 것까지 한번 생각을 확장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시계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시계를 풀기 위해서는 시계 문제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1시간 동안 분침이랑 시침이 각각 얼만큼 이동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근데 우리가 시계는 일상생활에서 다 보잖아. 시계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1시간이 지났어. 그러면은 분침은 1시간에 몇 도를 회전합니까? 1시간이 지났으면은 12에서 12로 다시 돌아오니까 몇 도 회전해? 360도를 회전하는 거야. 한 바퀴를 도니까 360도를 회전한다. 그 다음에 이제 시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시침은 어때요? 우리가 딱 그냥 1시간이 지났어.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12시에서 한번 움직였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총 몇 칸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큰 눈금으로 치면은 이 한 바퀴를 12개의 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시침은 1시간 지나면은 큰 숫자 12에서 어디로 움직이겠어? 1로 움직이겠지? 그치? 야, 그러면 한 바퀴가 360도인데 근데 그거를 12칸으로 나눠놨으니까 즉 1시간에 몇 도를 움직일 거야? 30도를 움직일 거야. 그치?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또 어떤 생각을 해보냐? 그럼 시계는 그 주어진 시간, 같은 시간 동안 일정한 만큼 각도가 회전할 거 아니야. 그치, 얘들아? 그러면은 1시간은 몇 분이에요? 얘가 60분이지. 그러면은 1시간 60분에 360도를 돌아. 야, 그러면 1분의 분침은 몇 도를 돌겠어? 360을 몇 수로 나눈다? 60으로 나눠준다. 그럼 몇 도 회전해요? 6도라고 쓰시면 되겠죠? 네, 펜 있죠? 펜. 거기 종이 보면서 따라오는 거야. 1분에 6도를 회전해. 야, 그러면 시침은 1시간에 30도 도는데 30도를 60분으로 나누니까 몇 도가 돼요? 0.5도씩 도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일단 이게 바로 기본 소스야. 아, 분침은 1시간에 360도 도니까 1분에 6도를 돌아. 시침은 1시간에 30도를 회전하니까 60으로 나눴을 때 1분에 0.5도를 돌아. 이렇게 알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시침하고 분침이 각도가 어느 정도 돌아 있는지 우리가 딱 정각 오후 3시, 막 4시 이런 식으로 딱딱 끊겨 있는 이 N시에 대해서 시침하고 분침의 위치가 어느 정도 돌아 있는지 항상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우리가 각도가 돌아 있는 거 기준을 얘기를 할 때는요, 항상 12시 방향 기준으로, 그러니까 12시 방향 기준으로 여기 12시에서 얼만큼 돌아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그럼 예를 들어서 오후 2시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 그럼 12시 방향에 분침이 있을 거야. 그치? 딱 이게 0분일 거니까. 그러고 2시인 상황을 얘기를 해보면 시침은 여기에 놓이겠죠. 그쵸? 그럼 잘 생각해봐. 그러면은 분침은 몇 도 회전에 있어? 12시부터 각도를 재는 건데 12시에 놓여 있으니까 당연히 몇 도다? 0도만큼 회전에 있을 거야. 자, 근데 시침은 얘기가 다르다? 시침은 자, 지금 봐봐요. 자, 2시인데 자, 2시라는 거는 지금 큰 숫자 한 칸당 몇 도라 그랬어? 현준아? 30도라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시침이 1시간에 30도 돌았잖아. 근데 지금 이게 큰 숫자 몇 칸 가 있어? 12시로부터 1, 2 지금 2칸 가 있죠. 그럼 결국은 30도짜리를 몇 번 간 거다? 2번 간 거니까 지금 60도야. 2시인 경우에 대해서. 그럼 좀만 더 생각을 확장해 보면은 3시면 시침은 30도 몇 번 가 있겠어? 3번 가 있을 거야. 4시면은 4번 가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30에 곱하는 이 숫자가 뭐랑 똑같다? 여기 이 시간이랑 똑같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2시면 30도 곱하기 2해서 60도였던 거고, 뭐 3시면 30도에서 3번을 곱하니까 90도였어. 자,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이제 우리가 NC라고 해봐. 문자를 넣은 거야. NC. 그러면은 30도를 몇 번 가면 돼? N번 가면 되니까 30 곱하기 N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 중요한 건 시침만 각도가 더 돌아 있고 분침은 지금 아직 딱 0분이잖아. 3시 0분. 이러니까 분침은 돌아 있는 각도가 0도일 거야. 됐니? 다음. 이번에는 N시 N분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더 쉬워. 그러니까 분침은 되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 자, 분침 생각해보자. 분침만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20분의 위치에 놓인다고 생각해봐요. 20분. 그러면은 이게 분침 같은 경우는 한 칸이 5분씩 뜻하니까 20분이면은 여기 4의 위치에 분침이 놓이게 되겠죠. 자, 근데 그렇다는 거는 분침은 어떤 생각할 수 있겠어? 분침은 1분에 몇 도씩 회전한다고? 6도씩 회전한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6도 곱하기 20분이잖아. 그러면은 20분 동안 몇 도를 회전했겠어? 1분에 6도 회전하는데 20분 지났으니까 120도 회전을 했겠지.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여기다가 이렇게 적을게요. 자, 다시 적을게. 20분이면 만약에 20분이 지났으면 6 곱하기 20해서 120도고 뭐 30분 지났어. 그러면은 6 곱하기 30분 지났으니까 뭐 180도. 이런 식으로 그냥 6도 곱하기 지나간 시간을 곱해주면 돼. 자, 근데 시침이 조금 문제야. 시침. 시침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만약에 자 2시가 있고요. 2시 30분이 있어요. 자, 2시의 경우에는 시침이 그냥 딱 2라는 숫자에 딱 가 있겠지. 그치? 딱 2라는 숫자에 딱 알맞게 있겠지. 근데 시간이 흐를 때 분침만 움직여? 시간이 흐를 때 분침만 움직이나? 시침도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니잖아. 2시에서 막 3시가 된다고 갑자기 이 시계의 시침이 2에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딱 3시 됐다고 팍 바뀌어? 그렇게 바뀌지 않죠. 얘도 분침도 움직이고 있고 시침도 되게 우리 눈에는 잘 안 느껴지지만 꾸준히 움직이면서 얘도 조금씩 움직여서 2에서 3으로 가고 있었단 말이야. 결국은 이 2시 30분 분침도 이 6의 위치에 딱 놓일 때 2에서 3으로 시침도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야. 중요한 건 분침은 출발점이 12의 위치에서 출발하잖아. 근데 시침은 어디서? 지금 2시 30분이면 2시에서 출발하잖아. 2시 방향에서.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만약에 2시 30분 같은 경우면 분침은 6도 곱하기 30분 돌아가니까 180도가 돼. 근데 시침은 어떻게 돼? 시침은 이미 2의 위치에서 출발할 거니까 30 곱하기 2에 해당하는 그 위치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1분에 몇 도씩 움직인다고 시침이? 0.5도씩 움직인다 그랬지? 그러면은 0.5 곱하기 30도만큼 더 돌아간다는 뜻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 얘는 60에다가 15
더하니까 얘는 75도만큼 회전하게 된다는 뜻이겠죠. 됐나요? 그럼 정리해보자. 정리해보면 결국은 만약에 n시 n분이야. 자, 그러면 분침 같은 경우는 그냥 n분만큼 움직여주면 돼. 어떻게? 1분의 6도 움직이니까 6 곱하기 m 해서 6m도만큼 회전을 할 거야. 그치? 근데 시침은 우리가 시침 같은 경우는 12시 방향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얘가 만약에 n시, 만약에 2시였다 그러면은 2에서 출발할 거고 3시였다 그러면 3에서 출발할 거고 그럴 거니까 30도를 n번만큼 간 상황에서 거기서 n분 동안 움직인 각도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고 시침과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왔냐? 그럼 지금 시계가 있으면 분침하고 시침이 1분에 얼만큼 회전하는지 얘기를 해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분침과 시침이 얼만큼 회전해 있을 거냐, 12시 방향 기준으로 얼만큼 돌아 있을 거냐를 얘기를 한 거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하나 정리를 해야 되는 건 시침하고 분침이 이루는 각을 어떻게 구하냐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시간이 어떤지는 모르고 그냥 내가 이렇게 세팅을 해볼게. 시침이 여기 있고요. 분침이 한 이렇게 있어. 짧은 게 시침이고 긴 게 분침일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시침하고 분침이 이루는 이 작은 각의 크기를 자, 어떻게 구해야 될까? 자, 그 답은 바로 차이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차이. 근데 우리 차를 구한다는 건 뭐야? 우리가 항상 뭐 두 수의 차를 구하시오 같은 걸 할 때 항상 어떻게 구하는 거였죠? 차이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게 바로 차이를 구하는 거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차이를 구하냐? 그럼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아까 각도는 기준을 항상 12시 방향을 기준으로 자, 누가 더 많이 돌아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때요? 분침이 돌아있는 각도를 체크를 하면 얘가 분침 각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12시 방향에서 시침까지 돌아있는 각도를 재보면은 얘가 바로 시침이 돌아있는 각도가 되겠지. 야, 그러면은 파란색이 더 많이 돌았어? 노란색이 더 많이 돌았어? 파란색이 더 많이 돌았지. 그러면 지금 큰 수는 뭐예요, 지금? 시침이 더 많이 돌아있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더 많이 돌아있는 시침 각도에서 분침 각도를 빼면은 바로 이루는 각을 크기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항상 시침이 많이 돌았어, 분침이 많이 돌아 있어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어떨 때는 시침이 많이 돌아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분침이 많이 돌아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려봤어, 만약에 시계를. 자, 분침이 여기쯤에 있어. 근데 시침이 한 이쯤에 있어. 자, 이럴 때는 어때요? 이럴 때는 12시 방향 기준으로 누가 더 많이 돌아 있어? 분침은 이만큼 돌아 있는 거고 시침은 이만큼 돌아 있잖아. 그치? 그럼 누가 더 많이 돌아 있어, 이때는? 이때는 분침이 더 많이 돌아 있으니까 각의 차이를 구하려면 분침에서 시침 각도를 빼야 되는 거지. 결국 중요한 건 뭐다? 시계를 보고 그에 맞는 상황을 파악해야 돼.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지금 바로 시침하고 분침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이었어. 자,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실전 문제들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어떻게 물어보고 있냐?
자, 이게 지금 바로 1-2에 나와 있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자, 그림을 그려보면, 자, 시계가 있으면 3, 4, 5, 6. 자, 지금 3시 반을 가리키고 있대요, 시계가. 그러면은 시침은 3하고 4의 딱 가운데쯤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분침은 이 30분 위치에 있을 거예요. 지금 3시 30분입니다. 자, 3시 30분인데 이때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에서 작은 쪽의 각의 크기를 구하래. 자, 그럼 항상 어떻게 구하라고? 그림을 보고 내가 분침이 더 많이 돌아 있는지 시침이 더 많이 돌아 있는지 체크를 하는 거야. 자, 현준아, 이때는 누가 더 많이 돌아 있니? 분침은 이만큼 돌아 있고 시침은 이만큼 돌아 있잖아. 그럼 누가 더 많이 돌았어요? 분침이 더 많이 돌았죠? 그래서 식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전략은 분침 회전 각도에서 시침의 회전 각도를 빼면 되는구나. 자, 근데 분침은 얼만큼 돌았을까? 이게 30분 도는 거니까 1분의 6도인데 30분 돌았으니까 6 곱하기 30만큼 돌았을 거야. 맞아? 이게 지금 바로 분침의 회전 각도예요. 근데 이제 시침은 얼만큼 돌았을 거냐? 시침은, 자, 연우야, 3에서 출발하지. 12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3시 30분이잖아. 그러니까 3에서 출발하니까 이미 30도를 3번 돌아 있는 이 상황에서 거기서 1분에 0.5도씩, 즉 30분 돌아 있는 거죠. 그쵸? 그럼 계산을 한번 해봐. 그러면 6 곱하기 30이니까 180도. 그치? 시침은 어떻게 돼요? 자, 90에다가 15를 더하니까 105도를 돌았을 거야. 결국은 큰 180도에서 105도를 빼주니까 답은 75도가 나오게 되는 거지. 이게 정리가 되죠. 그러면서 바로 2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 자, 2번 문제는 몇 시래요, 지금? 5시? 5시 10분이라고 하네. 그러면은 이게 딱 5의 눈금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시침은 5에서 6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해 있고 10분의 위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이게 5시 10분이네요. 자, 이때도 봐야 됩니다. 자, 1번하고 2번을 지금 한 문제만 푼 게 아니고 지금 두 문제를 푸는 이유가 당연히 있을 거야. 자, 첫 번째는 어땠어? 첫 번째 그림은 분침이 더 많이 돌아 있는 상황이었어. 맞아? 분침 각도, 시침 각도. 근데 두 번째 그림은 어때? 시침과 분침이 있으면 누가 더 많이 돌았다? 이때는 누가 더 많이 돌아 있다? 시침이 이만큼 돌고 분침이 이만큼 돌아 있으니까 시침이 더 많이 돌아 있구나. 이때는 전략이 바뀌는 거죠. 시침에서 분침의 회전 각도를 빼주면 되는구나. 그쵸? 자, 그럼 식을 한번 구해보자. 아래다가 써야겠다. 자, 시침은 얼만큼 돌아 있어? 자, 시침은 12시에서 출발하는 거 아니야. 지금 5시 10분이잖아. 그러면은 5시, 5의 숫자에서 출발하니까 30도를 5번 회전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0.5도가 10번 움직였어. 그치? 그 다음에 분침은 어때요? 분침은 1분의 6도인데 그게 10분 동안 움직였으니까 6 곱하기 10을 빼면 되는 거지. 이게 지금 분침 회전 각도예요. 그러면 시침의 회전 각도는 우리 150에다가 5를 더하는 거니까 155도가 될 거고 거기서 60도를 빼주면 되니까 95도가 될 거야.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자, 이건 무슨 문제냐? 그냥 진짜로 우리가 시계에 3시 30분, 5시 10분 이런 식으로 특정한 시간을 줬을 때 실제로 여기 상황에서 분침하고 시침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였어. 자, 이거는 이제 각의 크기를 직접 구해보는 문제였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방정식에서 활용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한 번 더 거꾸로 해보는 거야. 자, 넘겨볼까요, 이제? 넘겨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분침, 시침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은 배웠잖아. 자, 그걸 가지고 이제 확장을 해보는 거야. 이걸 어디서? 방정식 활용해서. 자, 문제를 읽어볼게. 문제를 읽어보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1시와 2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키며 평각을 이루는 시간 밑줄. 사실은 이제 평각을 이룬다라는 건 너무 좀 TMI이긴 해. 그러니까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것, 그거를 보고도 상황을 캐치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금 좀 더 친절한 거긴 해요. 시계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아예 시계를 안 보여주고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는 아예 그림을 줬잖아. 어떻게? 1시와 2시 사이니까 적당히 지나간 그 시간. 시침이 이거예요, 시침. 근데 분침이 또 반대편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선생님이 썰을 풀자면 쌤도 어렸을 때 이런 문제를 풀어봤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나 선생님도 숙제를 받았는데 갑자기 다 문제가 한 10문제 정도 됐었다? 10문제 정도를 풀어야 되는데 다 다른 게 아니고 다 시계 문제야. 다 시계 문제를 풀으래. 근데 나는 시계 문제를 배우지 못한 상황에서 그 문제를 풀어야 했거든? 그래서 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이런 문제였어. 나도 딱 봤는데 시침하고 분침이 서로 반대 방향을 이루는 그 시간을 구해보래. 근데 점점 숙제를 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있고 문제는 풀어야 되잖아. 근데 옆에 그 알람 시계가 이렇게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알람 시계를 한번 돌려보니까 시계가 돌잖아? 그래서 문제는 못 풀겠는데 급하니까 진짜로 내가 이 시계를 돌려서 1시하고 2시 사이에 일직선을 이루는 그 상황을 한번 돌려본 거야.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이쯤 떨어지더라고. 지금 그림 보면 어때요? 이 그림을 봐봐. 이 그림을 보면 지금 분침이 어디쯤에 있어? 한 7하고 8 사이에 있잖아. 그치?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눈금 보니까 38분? 한 39분? 막 이래가지고 내가 막 그 그림을 보고 1시 38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썼던 기억이 있어. 근데 이것마저도 내가 좀 이상한 거야. 38에 딱 맞춰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니까 난 좀 더 생각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줘서 나름의 생각을 해서 이게 막 30초였다 막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갔어. 근데 이제 결과는 어땠겠어? 결과는 이미 1학년 거 풀어봐서 알겠지만 분수가 나오죠. 그쵸? 분수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지금 체크를 해야 돼. 자, 3번에 보면은 지금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자, 그럼 다시 봅니다. 지금 시침하고 분침을 보면은 누가 더 많이 돌아 있어요, 지금? 시침하고 분침을 보면은 더 많이 돌아 있는 친구가 누구야? 분침이란 말이야. 시침은 이만큼만 돌았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분침하고 시침이 이루는 이 각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분침의 회전 각도에서 시침의 회전 각도를 빼면 돼. 오케이? 근데 이 문제에서 뭐라고 하고 있다? 얘네가 서로 반대 방향을 이루고 있다. 심지어 평각을 이루고 있다. 야, 평각을 이루고 있으면 이 차이가 몇 도란 뜻이야? 평각이니까. 몇 도야? 180도겠지. 이 각도가 180도라고. 결국은 분침 회전 각도에서 시침 회전 각도를 뺐을 때 얘가 180도가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1시와 2시 사이라고 했기 때문에 1시인 건 알아. 근데 몇 분인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미지수를 세팅해야죠. 1시 x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여기서 그 해당하는 x분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우리가 아까 분침, 시침에서 시간과 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각도를 숫자로 짝짝짝 대입해서 구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거꾸로 우리가 몇 분인지를 구해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x라고 세팅을 해놓고 이제 각도를 문자로 표현을 해야지. 자, 그럼 봐봐. 자, x분이 흘렀을 거란 말이야. 그럼 분침은 1분에 6도 회전하는데 x분 지났으니까 6x분을 돌았을 거예요. 맞아요. 6x도를 회전했을 거야. 자, 시침은 얼만큼 돌았냐? 시침은 1시, 자 12시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 숫자 1에서 출발한 거니까 30 곱하기 1에서 거기서 0.5x만큼 더 회전을 했을 거라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분침 회전 각도에서 시침 회전 각도를 빼니까 180도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벌써 지금 식을 세운 거지. 사실상 이 식을 뜯어 고치면 x에 관한 몇 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이잖아.
자, 풀어볼까? 그러면 자, 도는 생략하고 그럼 6x에서 30도 빼고 0.5x도 뺀 게 180이라고 하는 거니까 6에서 0.5x 뺐어. 몇 x야? 5.5x는 210. 마이너스 32항 한 거죠. 아, 원래 1학년 풀이에서는 이제 소수가 나와 있으면은 개수를 자연수로 바꿔놓고 풀어라 라는 그런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그냥 0.5를 빼는 거는 간단하니까 여기까지 그냥 바로바로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x 구하려면 x는 5.5분의 210. 그럼 분모분자에다가 10을 곱해주면 55분의 2100이 될 거니까 약분해서 11분의 420이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구한 x분 구하고 있었는데 x가 11분의 420 나왔잖아. 정답을 뭐라고 써야 돼요? 답은 1시 11분의 420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자, 이 분수를 한번 봐봐. 이 분수는 지금 분모가 몇이야? 분모가 11이지. 우리 배웠잖아. 분모가 지금 소인수가 2나 5가 아닌 게 들어있으면 얘는 유한소수예요? 순환소수예요? 순환소수죠? 그쵸? 순환소수라는 건 우리가 육안으로 얘가 대략적으로 몇 분이다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는 문제야. 결국 이런 문제는 방정식으로 풀어야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저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겠죠. 모든 문제가 다 눈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를 알았을 때는. 자, 마지막 하나 볼까? 자, 4번을 좀 별표를 쳐놓을까요? 4번 문제를 보면은 자, 이번에는 4시하고 5시 사이야. 오케이? 4시하고 5시 사이인데 밑줄 칠까요? 시침과 분침이 직각을 이루는 시각을 근데 동그라미 쳐봐. 모두 구하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익숙해졌잖아. 우리 지금 시계 문제 조금 익숙하잖아. 이제 슬슬 더 많이 돌아있는 거에서 더 적게 돌아있는 거를 빼면은 각도를 구할 수 있겠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럼 4시하고 5시 사이래. 이제 우리가 시계를 동그라미를 그려서 이 4하고 5 사이에 있는 그 공간에 시침을 세팅을 해보는 겁니다. 시. 오케이? 4시하고 5시 사이니까 한 적당히 시간이 흘렀겠거니 하고 이제 4하고 5 사이에다가 이 시침을 세팅을 한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봐. 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까 전 문제는 뭐였어? 서로 반대 방향을 이루는 상황을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문제를 풀었잖아. 이번엔 뭐야? 직각을 이루는 상황이래. 근데 모두라는 거는 자, 머리를 한번 눈치를 한번 채봐. 야, 모두라는 거는 이게 지금 상황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야? 한 가지 있다는 걸까, 이게? 모두 구하라는 거는? 적어도 2개 이상은 나타나겠지. 그럼 이게 왜 2개 이상일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시계를 4시부터 분침을 한번 돌려봐. 돌려보면, 자, 분침이 돌 거야, 이렇게. 분침이, 야, 12시 방향에서 이렇게 돌 거 아니야. 돌다가, 자, 어느 상황에 90도가 발생한다? 12시에서 회전을 한 지 얼마 안 된 그 상황에 90도를 이루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이게 지금 바로 첫 번째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분침을 또 계속 돌려봐. 시간을 흘렸어. 계속 흘리다가 어때? 이쯤에 왔을 때 어때요? 이때도 90도를 이루죠. 그럼 바로 이때가 바로 두 번째 상황이 되는 거예요. 분침이랑 시침이 90도를 이루는 상황. 근데 그럼 상황 2개를 나눠봐야겠네? 첫 번째 상황하고 두 번째 상황을 나눠보는 거야. 근데 여전히 우리가 4시하고 5시 사이에 몇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또 미지수 세팅을 해야겠죠? 여기 4시 X분이라고 세팅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각각 케이스 시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얘들아. 자, 1번 상황은 시침이랑 분침이 있으면 누가 더 많이 돌아있어? 1번 상황은 시침이 더 많이 돌아있죠? 1번 상황, 시침, 분침이 있으면 시침이 더 많이 돌아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번 상황은 시침 회전 각도에서 분침 회전 각도를
빼면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얘가 직각 90도 이러고 있잖아. 뺀 각도 차이는 몇 도다? 90도다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내친구면 그럼 2번 상황은 어떻게 될까? 2번 상황은 어때요? 자, 이런 상황이죠. 이거랑 이거니까 분침이 더 많이 돌아있지? 그래서 분침 회전 각도에서 시침 회전 각도를 뺐을 때 이때 90도가 된다는 거. 아,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두 개니까 방정식 몇 개 나오겠어? 2개 나오겠지. 자, 그러면 이제 x분 돌은 그 각도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자, 시침은 어때요? 시침은 12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4시 x분이니까 4에서 출발했겠지. 그러니까 30도가 4번 가 있어 이미. 그러고 나서 0.5 곱하기 x만큼 돌았을 거야. 분침은 12에서 출발하니까 그냥 6x만큼 돌았겠지. 그치? 그럼 어떻게 돼요? 120 더하기 0.5x에서 6x를 뺀 게 90이라는 거랑 똑같으니까. 자, 암산하자. 마이너스 5.5x가 될 거야. 그거 그냥 오른쪽으로 넘겨버려. 그러면은 오른쪽에 5.5x가 남아. 그러고 이 90을 좌변으로 이항시키면은 30이 되겠지.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x는 5.5분의 30이니까 자, 계산합시다. 55분의 300, 즉 11분의 60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때의 방정식의 x값은 11분의 60이 나왔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어때요? 어차피 자, 구조를 잘 보면 그냥 시침에서 분침 빼던 걸 분침에서 시침을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 덩어리의 위치가 어떻게 된 거야? 서로 바뀌어 있는 거야, 그냥. 그렇게 되니까 6x에서 뭘 빼는 거야? 30 곱하기 4 더하기 0.5x를 빼고 있는 거지. 오케이? 이게 지금 90이라는 뜻이야. 그럼 정리를 해보면 6x에서 120도 빼고 0.5x도 빼고 있더라. 그게 90이다. 계산합시다. 6x에서 0.5x 빼니까 5.5x가 자, 120을 넘기니까 210이 될 거 아니야. 그치? x를 구해보면 x는 5.5분의 210은 55분의 2100이니까 약분했을 때 11분의 420이 된다. 맞나요? 자, 그래서 지금 x값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말하면 돼요? 시간을 모두 말하라고 했으니까 1시간이지. 4시 11분의 60분과 4시 11분의 420분이 답이 되는 거죠. 됐나요? 네. 정리하시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지금 여기 3번하고 4번은 3번에서는 서로 반대 방향을 이루는 거를 물어봤었지. 그 다음에 4번은 직각을 이루는 걸 물어봤었어. 그럼 하나 더 얘기해봐.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잖아. 만약에 일치한대. 시침하고 분침이 일치한대. 그럼 무슨 뜻일까? 이거는 차이가 있어 없어? 차이가 없다는 거는 그 각도가 몇 도라는 거? 이루는 각의 크기가? 시침하고 분침이 일치했다. 그러면은 시침의 회전 각도에서 분침의 회전 각도를 뺐어. 이루는 각의 크기가 몇 도라는 거야? 일치할 땐. 그냥 봐봐. 일치할 땐 그냥 이거야 진짜로. 분침하고 시침이 일치해. 0도겠지. 그쵸? 됐나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 시계 문제는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진짜 많단 말이야. 심지어 나는 어떤 것도 봤냐면은 이게 2-1, 그러니까 악몽이, 이 시계의 악몽이 1-1에서 나타나고 1-2에서 나타나지. 그치? 근데 이게 2-1에서 어떤 학교 기출문제로 뭐가 나왔냐? 이런 것도 나왔어. 봐봐.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예각을 이루는 시간에 뭘 물어봤다? 범위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잘 생각해봐. 범위를 물어봤어. 범위면 방정식이겠어? 아니지. 뭐겠어요?
방정식이 아니면 뭐겠어, 현준아? 부등식이겠지. 네, 이게 1차 부등식 파트로 기출문제로 활용이 되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 문제라는 거는 분명히 시계 문제는 1학년 때 배웠었어. 그러니까 되게 옛날 거잖아. 근데 그때 그 소스를 지금 다시 정리하지 않으면 이게 어느 상황에서 다시 튀어나올지 몰라. 근데 확실한 건 이거야. 시계 문제는 쉬워. 근데 공부를 안 하고 생각을 안 하잖아. 그러면은 만났을 때 바로 풀려는 생각을 안 하게 돼. 그래서 한번 그런 걸 경계해보고자 정리를 했던 거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활용 문제까지 풀어봤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내용 정리가 됐길 바라면서 오늘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